네,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실종됐다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신원창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주 농약 사이다 청송 농약 소주 사건의 범행 수법을 모방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네, 사건의 주요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실종됐던 신원창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 사건의 경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신원창 씨가 이제 이슈가 됐던 건 SNS 상에 네.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는다.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다. 그래서 또 누나가 정말 애틋한 글을 SNS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정말 평소에 그 아주 의좋은 남매라는 그런 게 여실히 보였는데 네네. 신창아 제발 답장을 해다오, 좀 돌아와다오 이런 것들이 이제 SNS 상에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상위 검색에 올라갈 정도로 관심을 줬는데 결국은 경찰이 그 분당 경찰서 여청 수사팀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력을 동원해서 통신 수사도 하고 행적 조사를 하고 CCTV 검색을 하고 했는데 결국 일주일 만인 17일 날 어제 분당시 오리역 인근 지하에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평소에 이 신원창 씨가 이곳을 자주 어떤 특이한 모임으로 인해서 자주 갔었던 장소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전거가 발견이 됐는데 입구에서 들어갈 때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반항은이나 어떤 저항은이 전혀 없고 또 비록 몸과 손이 뒤로 묶여져 있지만 어떤 강제력에 의한 그런 묶임이 아닌 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서 두 가지 측면의 투 트랙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임 성격으로 본인이 스스로 묶었는지 아니면 제3의 조력자가 있어서 그 몸을 묶어줬는지 그래서 결국 질식사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 부검의를 통한 좀 더 정확한 사인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자살 가능성 그리고 타살 가능성 둘 다 열어놓고 있는 건데요. 먼저 자살로 보는 근거가 뭔가요? 네. 그 특이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모임에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약간의 자학하는 그런 걸 즐기는 형태가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몸을 묶었는데 결국 그게 조여오면서 질식을 했다는 이런 측면이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한에 의한 감정에 의한 그런 납치의 사례 같으면 저항은이나 반항은 이런 흔적들이 현장에 있거든요. 예. 근데 전혀 반항은이나 저항은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모임에서 조력을 받아서 묶임을 당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은 현장을 떠난 뒤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묶임이 조이면서 질식사한 게 아닌가 하는 추정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은 경찰에서 현재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밝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신 씨의 양손이 뒤에서 끈으로 결박돼 있었다고 하고 또 그 양발과 가슴 쪽에 더 끈이 묶여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보면은 본인이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목을 매는 경우에는 손을 앞으로 묶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손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목을 매달 수는 없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뒤로 묶었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소위 파워공학이라 그래서 이 손 묶임, 끈 매듭이나 묶은 걸 보면 본인이 묶었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묶었는지를 감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감식이 끝나고 부검 결과가 끝나고 CCTV 통신 수사가 끝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네. 종합적인 그런 사인이 나올 걸로 예상이 그 됩니다. 본인이 뒤로 묶는 게 가능은 한 겁니까? 가능은 합니다. 네. 네. 가능은 한데 본인이 끈을 이용해서 지금 자전거 속에 보면 본인이 신원창 씨가 둔 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에 가지고 간 끈하고 일치한 걸로 드러났고 네네. 또 손발을 묶은 게 또 다른 끈으로 다르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네. 뒤로 묶을 수는 있는데 묶었을 때 매듭을 묶는 게 아하. 굉장히 부실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제3자가 묶으면 단단히 옥죄어지는데 본인이 묶었을 때는 심하게 옥죄일 수가 없죠. 네. 이런 측면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갔을까 아하. 하는 점도 의문으로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 사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울증 질환이나 병질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 보통 주변에 메시지나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는 게 없고, 특히 정말 그 사이가 좋다는 누나의 어떤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들어보면 전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택배를 받기로 했다. 그다음에 내일 이틀 후가 발견된 날 이틀 후 19일이 신원창 씨의 생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생일 파티도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친구들과의 대한 내용 이런 걸 보면 본인이 전혀 자살할 그런 근거는 희박하다. 특히 예비군 훈련을 간다고 하는 건 자살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예상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의혹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검을 해봤을 때 좀 이런 의문점들을 풀 수 있을지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부검을 통해서는 우선 이제 본인이 미세한 저항은이나 반항은이 있는지, 또 네. 혹시 주저은이 있는지, 아니면 질식사라고 하더라도 그 조임 상태가 본인이 묶었는지 아니면 제3의 사람이 묶었는지도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건 이 사인이 뭐냐, 바로 질식사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사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밝혀내면 수사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 만약에 자살을 했는데 조력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조력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두 가지로 이제 그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살을 하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다오라고 하면 자살 방조죄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실치사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모임에서 어떤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 제3자가 묶어주거나 했던 사람이 현장을 떠나버린다거나 겁이 나서 도망을 갔을 때는 그 사람이 고의로 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들 간의 어떤 모임의 행동 때문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또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청송 농약 소주 사건 등을 모방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맥주와 우유 등을 이용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경위 어떻습니까? 네, 11일과 16일 날이죠. 이틀에 걸쳐서 부산의 한 3층 집 현관에 평소에 가져오지 않은 맥주가 놓여 있는데 네네. 여기에 보면 장애인 협회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살펴보는데 맥주가 이 페트병으로 됐는데 아래쪽에 구멍이 났다가 다시 녹여서 떼운 자주죽을 발견합니다. 네.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일 후에 또다시 정기적으로 받는 요구르트와 우유인데 우유도 저걸로 돼 있거든요. 플라스틱 재질인데 예. 그 하단 부분이 역시 똑같은 형태로 녹여서 그다음에 다시 떼운 그런 걸 발견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감식을 해봤는데 그 부분 속에 바로 우리가 얘기한 상주나 그다음에 청송의 농약 성분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52세 된 여성이 1년 전에 헤어진 이 남성이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질투에 의한 결국 살해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 해서 충격을 주고 있죠, 지금. 네. 네. 그럼 그 범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또다시 시도를 했다. 이렇게 네, 두 해석을 해볼 번째로 수가 시도를 있겠네요. 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정말 더 놀라운 건 바로 3층 그 화단 텃밭에 또 농약을 또 뿌려놓은 게 지금 발견이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본 겁니다. 피해자들에게. 그런데 전화를 받으니까 또다시 시도를 했던 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죠. 네, 그 구멍을 내고 이제 때우는 그런 수법이 조금 이제 허술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철제 못을 불에 달궈서 네. 그다음에 하단 부분을 놓으면 그게 녹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죠. 거꾸로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다 농약을 넣고 네. 그다음에 다시 그 빨대 플라스틱 재질을 녹여서 구멍을 때운 겁니다. 아하, 네. 이런 부분을 두 번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네. 마시지를 않았던 것이죠. 네. 1년이 지나서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질렀네요. 네. 지금 이게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별 범죄, 이별 폭력, 이별 살인 그러면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대다수였는데 네. 이번에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여성이 남성과 사귀다가 남성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그다음에 1년 전인데 문자 메시지도 계속해서 보내고 욕설도 하고 저주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자 바로 이런 살해를 시도한
그런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죠. 네. 그리고 피해자가 이 농약 살인 사건을 보고서 모방 범죄를 계획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모방 범죄가 어느 정도나 많이 일어나나요? 네, 사실 모방 범죄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에서도 사건을 하고 브리핑을 할 때 범죄 수법이라든가 모방 범죄에 이용될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또 특수기법 수사라든가 이런 건 브리핑을 안 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론에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발생한 청송의 청송. 네. 농약 소주 사건 이런 걸 이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모방 심리에 의한 모방 범죄를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농약 소주 사건 말입니다. 네. 이 한 명이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52세대 이제 98명의 그 주민이 살고 있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두 분이 이제 현 이장인데 한 분이 의식이 돌아와서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피해자 진술을 받았는데 네. 본인도 지금 밝혀진 이에 소주를 2병째 갖다가 2잔쯤 마셨는데 갑자기 메스껍고 그다음에 토하고 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현재 지금 경찰이 전담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강상피 세포, 소주병에서 채취된 DNA를 대조하고자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사를 좀 어렵게 만드는 거절하는 행태가 있고요. 또 2013년도에 판매 금지와 생산 금지된 이 메소밀 농약을 집안에서 있는 걸 발견하고 몰래 갖다 버리는 예. 이런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또 지금 주민들 상대로 옷에서 메소밀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협조가 잘 안 돼서 수사가 네. 상당히 난항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뭐 마을을 떠나서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심리는 뭐냐면 혹여라도 내가 여러 가지 수사를 받다가 본의 아니게 용의선상에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해서 네네. 예, 아예 경찰과 접촉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친척집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정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현지 주민들이 계신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아무런 혐의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현장을 떠나거나 네.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의선상에 떠올라서 더욱 치밀한 수사를 받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네,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약 사이다 사건 말입니다. 네. 이게 현장 검증이 벌어지는데 피고인 박 할머니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네. 왜 그런 겁니까? 피고인 박 할머니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현장에 나오면.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면 강제로 또 83세 고령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히 실황조사라든가 현장 검증이나 그다음에 보고된 리포트에 의해서 다 익히 지금 숙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구 고법에서 현재 직접 재판 심리라는 판사분들하고 관련자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피고인 박 할머니 집, 그다음에 마을 해관 전부 다 현장을 둘러보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상주 지원에서 박 할머니를 가해한다고 지금 피해를 당한 두 분의 심리를 또 합니다. 네네. 이렇게 돼서 종합적으로 이 판결을 하기 전에 이러한 현장을 둘러보고 할머니들의 진술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다음에 심리의 결론을 내겠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현장 검증은 반드시 법관이 나가봄으로 해서 네네. 애단을 하지 않는 그런 심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팀장과 함께 주요 사건들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